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관세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금요일장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어떠한 소식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소액주주들의 권익 보호, 이 중복 상장에 대한 부분들 어제 통과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통과와 관련해서 지금 여당과 그리고 금감원 계속해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내용들 체크해 보겠고요. 두 번째는 시간 외에 강하게 움직였던 보톡스 관련주 메디톡스 보겠습니다. 허가 취소와 관련된 식약처와의 소송이 있었는데요. 승소가 확정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심텍도 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업체와 MOU를 체결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후공정에 대한 부분도 진출한다라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자, 관련된 소식들 정수지 캐스터입니다. 모닝뉴스입니다. 금요일 개장 전까지 6가지의 뉴스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으로 만나봅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앞으로 일반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계열사 간 합병이나 중복 상장이 어려워집니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메디톡스가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습니다. 신약개발 바이오 기업인 신라젠이 수액 전문 우성제약을 인수합니다. 심텍은 ASE 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이 13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악재가 겹쳤던 카카오가 또다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카카오는 김 창업자의 사임에 따라서 CA협의체를 정신화 대표 단독 의장 체제로 전환하고 김 창업자가 위원장을 맡았던 경영쇄신위원회 활동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졌던 시세 조종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석 달 만에 간신히 보석으로 풀려나는 등 사법 리스크가 산재한 데다 최근 방광암 진단을 받으면서 건강 문제까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게임과 금융, 엔터테인먼트, 커머스 등 빠르게 몸집을 불려왔던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카카오게임과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을 분할 상장하면서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는 지적도 쏟아졌습니다. 카카오는 지속해서 주요 서비스와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는 비핵심 계열사들을 정리해왔는데요. AI 시대를 맞아서 다음 포털 사업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의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 임원 19명이 자사주 4억 4천만 원 규모를 매수한 바가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업종 내 최선우주라면서 목표 주가 5만 9천 원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컨센보다 낮은 4분기 실적과 함께 커머스 경쟁이 심화되면서 정반대의 주가 전망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뉴스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앞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기업 계열사 간의 합병이나 중복 상장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개정 상법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한다는 내용인데요.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 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악용되며 중복 상장 등의 부작용을 낳자 이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쪼개기 상장이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구자은 LS그룹 회장의 중복 상장 관련 발언으로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상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기도 했습니다.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회사와 일반 주주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책임이 생기는데요. 합병과 분할 등 회사 구조 변경 시 가액과 비율 설정, 유상증자 등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법의 최종 시행 관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지 한 여부인데 이복현 금감원장은 직을 걸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이 행사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봅니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백종원에 대한 2건의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를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더본코리아에서 생산하는 백종원의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의 원산지 표기법 위반 의혹인데요. 더본코리아는 그간 백석된장을 국산으로 홍보해왔지만 정작 원료는 수입산으로 이뤄져 있었습니다. 또 더본코리아 제품인 백햄의 돼지고기 함량이나 감귤 맥주의 감귤 함량이 적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회사 제품 등과 관련한 각종 논란에 대해서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특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용납할 수 없는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해 11월 6일 상장한 더본코리아는 공모가 34,000원보다 낮은 29,000원 안팎에서 최근에는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이른바 보톡스 제품을 만들었다며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서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 3개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식약처가 지난 2020년 6월 메디톡신의 주 3개 제품에 대해서 허가받지 않은 원액을 사용하거나 허가 원액으로 만든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면서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제조와 판매 중지를 내렸던 처분은 모두 취소되게 됐습니다. 최종 승소하면서 시간에서 강세 흐름을 보인 메디톡스인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는 최근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특히나 11만 원에서 12만 원 박스권 흐름이 장기간 이어졌는데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에서는 1.77%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5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인 신라젠이 수액 전문 우성제약을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수 조건은 코렌텍이 보유한 우성제약 지분 80%를 현금 90억 원과 신라젠 전환사채 10억 원으로 매입하는 조건입니다. 우성제약은 수액 전문 개발 기업으로서 주요 고객처는 3차 병원 등 대형 병원으로 수액제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력 제품 역시 소화 적응증을 추가하면서 가파른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우성제약 인수를 확정하면서 신라젠은 향후 기업 간의 합병을 추진해 내부의 제약사업부로 편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반도체용 PCB 전문 기업인 심텍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후공정 기업 ASE 그룹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ASE 그룹은 대만을 거점으로 전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에 첨단 패키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SE 그룹은 각국의 무역 분쟁에 따른 반도체 부품 수급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글로벌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심텍을 전략적 파트너사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텍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ASE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각국의 생산 거점과 연계하면서 반도체 패키징 기판의 공급량을 늘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 개발을 통해서 온 디바이스 AI 등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반도체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6가지 모닝 뉴스 전해드렸습니다.